질문 안 쓰고. 숙제 질문. 뭐 얼마 많이 안 나가지. 472번. 472번. 오늘아, 규현이는 왜 이것이 오는데? 규현이요? 몰라 그까지는? 규현이 추가했는데. 어?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규현이 이유는 잘 모른다는 얘기지? 빼고 싶나 보죠. 자, 470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부터 9까지래. 그러면 그리면 되겠다. x가 가질 수 있는 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어디까지? 9까지. 그리고 이거 좀 크게 세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P 라지 X가 K일 때 확률은 K 곱하기 P X1이래. 그리고 K는 1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는 PX가 1일 때는 K1이 되니까 X1이랑 확률이 같은 거야. 근데 X1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1일 때 확률은 일단 P라고 합시다. 그러면 X에다 K에다 2를 넣으시면 어떻게 돼? PX가 2일 때 확률이 되는 건데 그거는 2배 P, X는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이거 뭐라고 했어? K라고 하기로 했잖아. P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P? 2P. 5? 그럼 다음은 3P 되겠네. 4P.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하면 9P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확률 분포는 확률을 다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전체 확률이기 때문에 맞아요. 1이 나와야 되더라. 괜찮습니까? 자, 이거 P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9까지 더해주세요가 되는 거지. 근데 1부터 9까지의 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등차 수열 합을 쓰시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9개, 첫 항은 1, 끝 항은 9 이렇게 되시나요? 그래서 45. 따라서 P는 얼마? 45분의 1. 그럼 문제님이 물어보신 건 뭐야? P X가 3부터 어디까지? 7까지 확률. 그러면 3일 때 확률은 3P고 4일 때 확률은 4P고 5일 때 확률은 5P고 6일 때 확률은 6P고 7일 때 확률은 7P니까 이거 싹 다 더하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나오면 10P, 이렇게 나오면 10P. 그래서 총 25P 등차수열 합공식. 괜찮나요? 그래서 P가 아까 45분이 됐으니까 45분의 25 약분까지 하시면 9분의 5가 되겠네요. 읽고 찬찬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뭔지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이상한 모습 얘기하고 또 전에 안경을 오래 써가지고 간만에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럼 그전에는 멍청이 걸다는 거야? 안 써졌어. 너 규현이 보강 온다고 할 때 같이 와. 숙제 좀 해. 규현이가 이번 주에 빨리 온다고 했는데 나를 아직 안 정해줬어. 정해지면 같이 와서 같이 하라고.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 너 숙제도 질문해야 돼. 그치? 규현이 올 때 같이 와서 해. 됐어요. 또 몇 번 할까요? 478번.
사과 3개랑 귤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5개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래서 이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일 때 이때 a 값을 구해라 되겠네요. 자, 사과 3개, 그 다음에 귤 7개. 이거 줄 칠게요. 귤의 개수 몇 개를 꺼냈는데 여기서 5개를 꺼냈는데 귤의 개수가 확률 변수 x가 맞지.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가 확률 변수인지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를 밀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x가 확률 변수인데 x가 귤의 개수인데 귤의 5개 꺼냈을 때 귤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개부터 제일 적은부터 사시는 게 좀 편하겠죠. 빵개는 안 돼요. 귤을 빵개 고르게 되면 사과만 3개 되고 남은 2개가 채워지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귤은 최소 몇 개 표시인 거야? 2개 표시인 거야. 그 다음 은 3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5개 이렇게 있게 돼. 괜찮니? 그리고 여기 x가 2일 때 확률 라지 x가 무식일 때 확률은 여기다 쓰죠 뭐. x가 2일 때 확률이니까 이건 귤이 몇 개? 귤이 2개 선택될 확률인 거 아니야? 그럼 귤이 2개가 선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과는 몇 개 골라야 되는 거야? 3개 골라야 총 5개가 되는 거지. 표본 공간은 전체는 총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겁니까? 5개 고르는 거죠. 그래서 10C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5개 골라요. 근데 이 5개 순서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C라고 쓰실 거고 요거는 계산을 그냥 10, 9, 8, 7, 6, 5, 4, 3, 2, 1이니까 3의 1은 6, 4는 36 곱하기 7, 6, 7은 40. 수를 어떻게 푸지? 42, 7, 3, 22가 252. 숫자가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252분의 뭐겠지? 4, 4, 36. 네, 맞는 거 같네요. 252개 중에서 귤은 2개 꺼내야 되잖아, 귤. 귤은 몇 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되는 거야? 7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72. 그 다음에 사과는 3개 중에서 3개 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 3. 70은 21이고요. 그 다음에 33은 1이니까 7 약분하시면 36이고요. 그 다음에 마저 약분해주시면 1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확률 252분의. 자, 이번엔 귤이 3개가 되니까는 7개 중에서 3개 꺼내시고 그 다음에 사과는 3개 중에서 2개 꺼내주면 되는 거지. 아니? 요건 35개고요. 요거는 3이겠고요. 35, 7 약분하면 역시나 36이 남고 5가 남고 3이랑 3이랑 약분하시면 12분의 5네요. 오케이? 다 할 수 있어요. 4도 하고 5도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문제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 더하면 딱 얼마야? 12분의 5, 6인 거 인정? 그럼 얘가 딱 얼마야?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3까지 합이 얼마인 거야? 합쳤을 때 2분의 1인 거지. 그럼 나머지 요만큼의 합이 얼마야 돼? 2분의 1이겠지. 맞아? 그래서 답은 4 이상이라고 하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4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 다 확인하세요. 알겠죠? 계산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지금 다시 받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확인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걸 다 채우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의도한 바가 파악이 됐으면 조금 빨리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괜찮니? 자, 또 여기까지 해볼까요? 질문은? 여기까지 되셨어요? 괜찮아? 필기.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살짝 넘어가서요. 쓰고서 이제 다 쓰시면 앞으로 넘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거는 흔히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 확률 변수가 뭐 2개니, 3개니, 4개니 이렇게 모할 수 있는 애들, 셀 수 있는 애들이 확률 변수일 때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범 위로 표기되는 거예요. 범 위. 괜찮아? 그래서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를, 이거는 차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긴 하지만 이 교재 순서대로 그냥 맞춰갈게요, 선생님은.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애가 확률 변수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범 위로 표기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범위로 표기되다 보니까 표로 그리기가 불편해. 얘는 표로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표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대신 뭘로 표기하느냐? 대신에 얘는 연속 확률 분포는 대신에 그래프로 표기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그래프에 면적이 뭐가 되고 확률이 되고 표기를 해요. 그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확률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범위가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셀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잘라. 거기 넓이를 구하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 그 넓이를 뭐라고 한다? 확률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표기를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의 표기라고 해요. 됐니? 그러다 보니까는 뭐야? 그래프로 표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뭐로 표기한다? 그래프로 표기한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결론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렇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함수식이 필요하겠지. 또 두 번째. 교재 맞춰서 해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 참고로 이거는 얘도 확률을 뭐로 나타낸 거? 확률을 식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볼 거야. 괜찮니?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뭐로고요? 그래프로 그려. 괜찮니? 그다음 그 그래프의 면적을 뭐로 하자? 확률로 하자.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fx라고 표기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함수식 있죠?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편해요. y는 fx로 표기를 해. 그러면 세 번째,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교재 순서 맞춰서 그냥 쓸게요.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는 요 fx라는 게 우리한테 뭘 나타내겠어요?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잘 쓰지 마라. 그래프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0보다 어디에 있는 지점이야? 아래에 있는 지점인 거지. 그럼 무슨 수야? 음수겠지.
근데 확률에서 음수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fx가 즉 확률값 얘기하는 거겠지. 걔가 항상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거기 여러분들 5-3번에 1번 동그라미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이 면적이 뭐라고 써요? 이 면적이 확률이라고 했지. 그 면적이 확률이면 면적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겠어? 전체 확률이 나와야겠지. 전체 확률은 얼마야? 1이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전체 면적은 전체 확률과 같게 되므로 얼마야? 1. 그걸 2번 동으로 좀 어렵게 표기한 거야. y는 fx의 그래프랑 x축 및 두 직선 알파 베타인데 거기 알파랑 베타 축 치세요. 위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 문제가 말한 대로 x는 알파, x는 베타, 그다음 y는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건 이걸 뭘 얘기하는 거야?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 전체 면적이 얼마다? 2번. 오케이? 그걸 선생님은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거기 표기가 좀 다르니까 추가해서 써보세요. 선생님이 좀 더 심플할 겁니다. 자, 만약에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연속 확률 분포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2일 때 이런 거 계산 가능 불가능합니다. 괜찮아? 범위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x 값이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a에서 여기까지 b까지 뭘 구해주는데 면적을 구해서 우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진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그래프가 y는 뭐 x 세제곱만 마이너스 3x 뭐 이런 그래프라고 칠게요. 괜찮니? 그럼 이런 곡선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초를 배우는 요 단원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애들이 그려지냐면 직선인 그래프들을 그려줍니다. 오케이? 일단 1차야. 1차는 여러분들 넓이 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넓이 구할 수 있는 1차식, 오케이? 혹은 직선으로 된 애들. 그런 애들의 확률을 계산을 할 거야. 근데 또 생각을 해봐. 실제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게 정말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일이 흔하겠니?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되게 곡선처럼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그럼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적분을 안 배워도. 그건 2학년 수학 2에 나오는 애예요. 알겠니? 그래서 적분을 안 배워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뒤에 있는 부분, 이제 곡선 넓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계산을 다 해놓으셨어요. 수학책이. 오케이? 그래서 표를 다 만들어놨어, 넓이를. 우린 그냥 그 넓이를 가지고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고 직접 넓이 구해라 하면 어떤 애들이 주로 나올 거다? 직선이식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넓이 구하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인정? 두 번째, 곡선이나 우리가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없는 애가 만약에 나온다면 됐어요? 그럼 문제가 뭐야? 그 넓이를 우리한테 뭐 할 거야? 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처음 배우면 용어도 복잡한 거 같고 뭐야 그래프 그려야 돼 하면서 좀 싫어하실 수는 있는데 의외로 나중에 가면 좀 편해집니다. 오히려 좀 복잡했을 때. 오케이? 나는 오히려 직선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짜증나는 것 같아. 여기가 됐어? 자 그럼 옆에 한번 가볼게요. 옆에 449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이거는 450번 450번 야 이거 식이 좀 독특해.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fx가 4분의 1이래.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4까지. 쫄지 말고 이런 건 그냥 뭐야 선인데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선인데 계속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y가? 계속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선이가 너무 당황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되니? 그리고 이 문제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부터라고 했죠?
먼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확률 변수 x가 누구니만큼 중요한 얘기인 거야. 알겠니?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3까지라고 했지. 이거 됐습니까? 그리고 뭐 전체 이거 보니까 그래프가 딱히 음수 쪽 가는 거 없으니까 오케이인 것 같고요. 괜찮니? 전체 면적도 확인해 보셔야죠. 밑변은 4고요. 높이는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전체 넓이도 1이 나왔지. 전혀 문제없는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인 거예요. 괜찮니?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2분의 3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2분의 3이면 뭐 대충 이쯤일 것 같아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줄칠게. 그럼 크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3부터 그보다 크거나 같은 이 전체 면적을 얘기한다. 그럼 4분 이거 너무 쉽구나. 밑변이랑 높이만 있으면 되는데 밑변은 3에서 2분의 3을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밑변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아닌가? 2분의 3이구나. 죄송해요. 2분의 3이 되는 거 같고 밑변은 높이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곱해주시면 8분의 3 하고 여기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거는 453번입니다. 요건 지워도 되죠? 야, 4, 5, 1번은 안 풀 건데 우리 요건 좀 알아놓은 수자. 결론은 여러분들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면 범위로 나오면 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뭘 그렸고 표를 그렸고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직선 위주로 계산을 할 거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는 직선을 그리면 되잖아. 근데 직선 그리는 거 너무 쫄지 말고 우리 해보자 이거야. 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니? 그럼 0일 때를 그리면 돼. 그럼 0일 때 어떻게 그려? 0을 넣어. 0은 얼마야? 2야. 쉽게 그리라고. 0은 2. 괜찮지? 그 다음에 끝나는 범위가 언제? 1이죠. 1. 맞니? 1은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1이면 0 정수기 찍힌 거 보여요?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쓱 연결해 주시면 끝. 이해됐어요? 나중에 절대값이랑 조금 더 복잡한 건 얘기를 할 거야.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은 좀 넘어가서 4, 5, 3번으로 가봅시다. 453번. 여기서 이 함수 10을 좀 구해달래요. 됐니?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얘는 0,0인가 뭐 얘는 별 문제는 없잖아. 그치?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나 나와야 돼? 그렇지. 1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전체 넓이가 1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밑변이 얼마야? 4잖아. 그럼 높이는 얼마여야 되겠어? 높이는 잠깐 h라고 할까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 높이는 h. 그게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높이는 얼마? 2분의 1이에요. 이거 됐어? 그럼 이 좌표가 4,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거 직선이가 당연히 1차식일 거고, 오케이? 그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일 때 편하게 계산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x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쓰세요. 괜찮니? x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쓰세요. 그리고 빼면 이게 x가 증가하냐 아니지. 이건 y가 증가하냐. 오케이? 이제 이게 정리하면 얼마야? 8분의. 그리고 얘 몇 콤마 몇 지나가? 0,0 지나가죠? y절편이 0이라는 얘기니까 아주 쉽게 fx는 8분의 1 x라고 하시면 그리고 문제님이 물어보신 건 1부터 얼마까지 확률이야? 1부터 3까지의 확률이래. 그러면 1부터 3까지 확률이면 이거 먼저 할게요. 2보다 작을 확률 먼저 합시다. 여기가 2인데 2보다 작을 확률이면 여기 넓이고라는 거지. 우리가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y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근데 2 대입하면 y값이 4분의 1 돼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밑변은 2고 높이는 4분의 1이네. 따라서 x가 2보다 뭐 할 확률? 작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 높이는 4분의 1 해서 최종적으로는 4분의 1. 이렇게 쓰시고 일단 쓰세요. 괜찮아요? 주실래요? 아니 써내면서 얘기해보고 괜찮아. 쓸 시간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돼요. 규현이 왜 하는데? 모르겠어. 1교시만 보도 그래요. 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2번이요. 2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이냐면 1부터 3까지 확률이야. 1부터 3까지. 여기 넓이를 구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을 넣으면 이거 지울게요. x에다 1을 넣으면 y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8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 8분의 1. 3을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3을 넣으시면 여기는 8분의 3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구하라는 넓이는 이렇게 무슨 모양이에요? 사다리꼴이니까. 드는 거 있나? 있든 없든 요수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래는 2보다 작을 확률이고요. 얘는 지금 뭐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을 확률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이거 한번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기해볼게. 이게 넓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까 등호가 있었고 없었고 그치? 지금 등호가 있는데 넓이 계산할 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여기 3일 때는 요거 선 하나야. 요 선은 넓이가 없어. 나중에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요 선들만 더해서 계산할 때는 아주 미묘한 의미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넓이 계산할 때는 의미를 부여한다,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등호 있냐 없냐 때문에 넓이가 바뀌는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자, 그럼 넓이 구하시면 2분의 1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에요. 그리고 위의 변의 길이는 8분의 1이죠. 이만큼은 길이가 8분의 1인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밑에 변의 길이는 8분의 3이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인 거지. 수선해 봐야겠네. 높이는 얼마? 2.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최종적으로는 2분의 1 하고 답이 나왔다. 됐습니까? 잠깐만. 그런데 페이지 살짝 넘어갈게요. 484번 같은 문제나 이 484번 같은 문제는 그러면 이거 식을 다 일일이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뭐 식을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괜찮니? 매우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금방금방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떠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 문제 우리 사실 선생님이 이런 문제 식을 물론 식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 식 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는 식으로 풀긴 합니다. 괜히? 근데 많은 문제들을 닮은비가 좀 풀 거예요. 많은 문제를 닮은비. 오케이? 닮은비를 어떻게 쓸 거예요? 자, 닮은비로 계산할 때는 이거 아예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오케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색깔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이건 전체죠. 전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4고요. 여기 앞에 요 넓이는 S1이라고 보고 여기 뒤는 S2라고 부를 건데 S1부터 구합시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1이죠. 이만큼 길이는 얼마예요? 4죠. 닮은비가 몇 대 몇? 큰 것도 쓸게요. 닮은비 4대 1. 인정? 근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했잖아. 확률은 넓이지.
그럼 이걸 무슨 비로 바꾸면 돼? 넓이 비로 바꿀 거야. 그러면 넓이 비로 바꾸면 뭐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대 2. 16은 큰 거죠? 큰 거 넓이는 얼마야? 1이죠. 1대. 그 다음에 요 작은 거, 여기 S1 넓이, 요거는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넓이는 X라고 생각할게요. X. 아니, X. 그럼 안에 거 1 곱하고 밖에 거 1 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16X는 1이 되는 거고, X는 16분의 1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3가지 넓이 있지, 요만큼. 요만큼 넓이를 두 번째로 구해볼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 나가는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닮은비가 몇 대 몇이야? 1, 3대 4인 거지. 큰 게 4, 작은 게 3. 그리고 이거 넓이 비로 바꾸시면 16대 9죠. 큰 넓이는 1이었고요. 맞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넓이는 y라고 할게요. y. 됐습니까? 그러면 16y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 y는 16분의 9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S1은 x랑 같기 때문에 16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S2는 1에서 뭘 잘라내면 돼? y를 잘라내. 이거 전체가 1인데 거기서 요만큼 y를 잘라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에서 y를 잘라내면 16분의 7이 되겠네. 그리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인 거지. 문제가 필요로 하는 넓이. 그러니까 바보처럼 계산했네.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야, 잠깐만 다시 볼게. 이게 틀린 건 아니긴 한데, 바보짓 했어. 우리가 필요한 게 요만큼 넓이죠, 요만큼. 이거는 여기 y에서 뭘 자르면 돼? x를 잘라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확률은 y에서 뭘 자르면 돼? x를 자르면 돼요. y가 아까 16분의 7이었고 x는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9였고 y는 16분의 1이니까 x는 16분의 1이니까 빼면 16분의 8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 식이 있으면 식이 편하기는 해. 식이 있으면 식이 뭐다? 나쁘지는 않다. 네. 식이 없는 그래프에서 식을 일일이 찾는 게 뭐하는 경우가 좀 많아? 불편한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닮은 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닮은 비가 아니면 되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괜찮니? 선생님은 닮은 비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왠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그래프 자꾸 그리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러면 우리는 479번은 답까지는 안 찾을 건데 그래프만 한번 빨리 그려볼까? 479번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확률 밀도함수 fx가 2k 대 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가 2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야 해결이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근데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가 2부터 4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1차식 하나니까 이건 직선일 거 아니니? 그래서 아까 어떻게 그랬어? 힘들게 얘를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2에서 4까지 자르는 게 원래 정석이야. 알겠니? 정석은 정석인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 그리는 방법. 2를 넣어, 2부터라면. 그치? 2는 얼마예요? 아니, 시계다 2를 넣어. 2K잖아. 그래서 2K에 전부 찍어도 적당한 위치다. 나도 잘 몰라. 적당히 찍어주자. 괜찮니? 그 다음에 4는 얼마야? 4는 6K예요? 네네, 조금만 낮춰줄게. 4는 6K. 여기 좀 빵 찍어주죠. 괜찮니? 그래서 연결. 어차피 1차니까 직선일 거야.
리전트 넓이 직접 구하라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니들이 직접 그릴 수밖에 없게 해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야? 요거 가지고 전체 면적이 1이니까 K는 뭐고 풀어와 집에서 요거는 나랑 다시 482번 할 거야. 그냥 실판 지우는 동안 482번 어떻게 그릴지 고민해봐. 요거까지만 그려놓고 집에서 풀어와 이거는. 그 다음은 바로 482번. 아직 축밖에 안 읽었고.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알겠어요. 이 자식 범위 뭐라고 그런다. 확률 변수 때 x 찾는 거랑 똑같아 얘들아.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범위 보시면 돼요. 괜찮니? 그 0부터 어디까지 돼? 2까지잖아. 0을 넣어. 어차피 1차 시즌으로 확인하면서 괜찮니? 0은 얼마야? 그럼 0일 때는 K가 뭐 한 6천 K라고 칩시다. 그럼 좀 찍으라고. 정확히 몰라놔도 일단 임의로 찍어놓는 거야. 그 다음 나중에 뭐 정확히 하면 다시 되지 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막 끝나는 범위는 어디예요? 2죠. 아니. 여기 이것도 해줘야지. 달라지잖아. 그치? 2는 얼마야? 응, 2는 0이야. 이게 1차식이잖아. 그치? K는 변수야. 상수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야? 직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양쪽 끝점만 알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1차식은 좀 편하게 그리시라고 그래. 힘들게 막 그리지 말고 편하게 그리자고. 괜찮니? 자, 밑에 있는 식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3까지야. 그럼 2를 넣으면 얼마야? 2는 0이지 똑같이. 그 다음 3 넣으면 얼마예요? 3이야? 4가 아니라? 3이네? 나 3 넣으면 얼마예요? K야? 3 넣으면 K가 다 결국 오면 되겠네.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괜찮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그려야 돼요. 됐냐? 그럼 일단 이거 전체 똑같은 거 그릴 건데 선생님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 선생님 너무 소심하게 그려가지고 1, 2, 3 0 넣으면 K 2 넣으면 0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 3 넣으면 다시 K 이거 이렇게 생깁니다. 자, 전체 면적은 B분의 곱하기 이거 밀변 얼마? 2 높이는 K 그 다음 두 번째는 밑변은 1 높이는 K 이건 K, 요거는 2분의 1 K, 더하면 2분의 3K. 그래서 그거 전체 면적이 얼마 되니까 1이 되니까 K는 얼마다? 3분의 1이 시작하자. 그럼 요거는 이제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일 테고 얘는 3분의 1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끝났네.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응 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483번은 그림만 그릴 거고요, 여러분들. 아니다, 이건 같이 해야겠다. 483번도 그리세요, 지금 지금 지운 거.
이건 어떻게 그릴까 고민 한번 해봐. 한번만 쉬었다. 그래프만 그려보세요. 3분 쉬었다. 0 일어나요, 용사님. 자, 483번 그림만 그릴 거고요. 야, 480번 풀어도 되겠다. fx라는 애가 a배 절대값 x-2래. 얘는 0부터 어디까지 갈 겁니까? 4까지인 거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식을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x가 뭐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아. 이게 0 되는 때가 이제 2죠. 그래서 2일 때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시면 x가 2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범위도 최종적으로 써보자면 얘 0부터 시작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인가? 2가 되기 전까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자 0일 때니까 0을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그 다음에 2 넣으면 얼마야? 0이니까 2 넣으면 0 4 넣으면 2a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앞으로 10도 안 나누고 바로 그릴 거야. 얘 시작하는 거 0이지. 0 나와. 끝나는 거 4지. 4 나와. 근데 이거 언제 경우가 나며? 2일 때는 아니지. 2를 넣어. 그래서 3개 점 탁탁탁 찍어서 바로 연결해서 좀 더 편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 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높이 2a.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높이도 역시 2a. 그러면 4a가 전체 넓이인데 그게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4분의. 그래서 여기는 이 좌표는 2분의 1. 그러니까 문제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래? 1부터 2분의 5까지 오는 거래. 여기가 한 1일 거고 2분의 5면 한 여기쯤이 2분의 5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이만큼 넓일 거라겠지. A가 4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4분의 1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4분의 1 대입해서 숫자를 넣어서 높이를 찾아도 돼요. 당연히. 근데 선생님은 못 써서 웬만하면 닮은비 쓰라고 그랬지. 선생님은 닮은비 풀어볼 거야. 자, 이거 여긴 반토막이잖아 전체. 그렇지? 여기 전체 넓이는 얼마? 2분의 1이 될 거고. 닮은비는 지금 요 길이가 얼마예요? 1이지. 이 길이는 얼마예요? 2지. 그래서 여기 넓이는 S1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또 닮은비는 큰 거는 2, 작은 거는 1. 넓이 비례. 그렇지. 4대 1. 4일 때 넓이는 큰 거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을 때 넓이는 모르니까 뭐라고 하겠어? S1이라고 하기로 했지. 그래서 안에 곱기를 하면 4S1은 2분의 1. 그럼 S1은 8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닮은 있을 건데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2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야? 여기 길이 2분의 1 되는 거 맞니? 그럼 두 번째는 닮은 비는 큰 거는 2고 작은 건 2분의 1이네. 2대 2분의 1. 근데 분수가 너무 짜증나니까 양변에 1로 곱해주면 닮은 비가 4대 1입니다. 맞죠? 그럼 넓이 비는? 근데 미안해. 칸이 없어서 여기 살짝만 지우고 있을게요. 여기 살짝 지우고 씁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입력을 대입해서 높이를 찾아도 전혀 잘못되는 건 없어. 근데 나중에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닮은 비 쓰는 연습을 하자는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닮은 비 쓰시면 큰 게 2인데 작은 게 2분의 1. 그럼 넓이 비는 양변 2로 곱하면 4대 1. 넓이 비는 16대 1. 선생님 큰 걸 먼저 쓰는 게 습관이라서 그런 건데 작은 거 써도 돼요. 큰 건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면 16일 때 넓이는 2분의 1이잖아요. 이거 전체가 16이거든. 비율상 여기 16이거지. 그리고 여기 넓이는 S2라고 할게요. 여기 넓이는 S2. 됐어? 그래서 작은 쪽 넓이는 S2. 아니 곱기부터 곱기를 보시면 16 S2는 2분의 1. 그래서 S2는 32분의 1. 그 문제가 원하는 건 S1이랑 S2 더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8분의 1이랑 32분의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통분하면 32분의 5가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음 단원에 넘어가면 좀 더 제대로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기본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식을 찾아서 대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뭘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주로 닮은 비를 많이 쓸 거기는 한데 푸는 게 복잡하면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알았지? 그 다음 이제 다음 오늘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 해봅시다. 페이지에는 75쪽으로 할게요. 75쪽. 이산항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일단은 이산항률 변수다 보니까 이산항률 분포에 대한 얘기겠지. 이산항률 분포를 파악하기 가장 편한 방식은 표예요. 그래서 표로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확률 변수는 뭐 x1, x2, x3, 뭐 xn까지 같이 일단 칠게요. 그 다음 밑에는 확률이죠. 라지 x가 승. 이렇게 풀어지고. 첫 번째 문제에서 P1, P2, P3, Pn번까지 다 칠 거고, 당연히 이 확률의 합은 얼마야 돼? 1이어야겠지. 그래서 1번. 평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평균은 수학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기대값이라고도 부르요. 그건 제 뭔지 알죠 사실? 잘 모르지. 얼굴 어디 봤을 수도 있지, 그지? 잘 모르는 친구인데 얘 평균이 이번 시험 평균이 한 80점 나왔대. 오케이? 평균이 80점이라고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면 너 더 치자고 알겠지? 내가 얘 평균이 80이라고 너한테 알려준 거야.
그럼 너가 수업으로 수학 원이랑 하면 화통이 대충 몇 점일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 그럼 80원저리에서 뭐 왔다 갔다 했겠거니라는 그냥 생각은 들리네, 상식적으로. 딱히 내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균은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는 거야? 기대치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학에서는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 기대값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너가 얘 뭐에 대한 기대를 한 거야? 점수에 대한 기대를 한 거지? 점수를 확률. 야, 근데 안 일어날 거야 아직까지 이 자식아? 아, 여기 일어나는 거죠? 정신 차려. 그래서 이 기대값이 사실은 뭐에 대한 기대값이냐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보통 M이라는 표기를 많이 써요. M, 민이라는 의미로 M이라는 스몰 M으로 평균을 많이 표기하는데 기대값은 기대하다 expectation E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기대인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의미로 expectation X라고 써요. 뭐 EX라고 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아? 둘 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평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기호 대신에 나중에 이거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거꾸로 얘 대신에 얘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스포를 먼저 좀 할게요. 스포는 간단한 내용은 중요한 거 봐야 되는 거. 평균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 있죠.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확률 있지. 이 두 개를 곱해. X1이랑 P1이랑 곱해. 미치고 외우세요. 알겠니? 그 다음은 X2랑 P2랑 곱해. 그 다음은 X3랑 P3랑 곱해. 그래서 따다다다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X 끝번호랑 P 끝번호까지 다 곱해서 더하시면 이게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야 정신 챙기거라. 오케이? 자, 너네 반 학교 수학 성적 받은 애들 봤더니 70점이 3명이래. 아니 2명이래. 그 다음에 80점은 5명이고요. 90점은 3명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총 인원이 몇 명이야? 10명인 거지. 그래서 10명분에 70점 받은 건 몇 명? 2명. 야! 조금만 힘내! 80점 받은 건 몇 명? 5명. 그 다음 마지막으로 90점 받은 건 3명. 이렇게 확률 계산하잖아. 평균 계산하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걸 그럼 좀 바꿔서 이걸 내가 확률로 바꾸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지. 그러면 70점 받았을 확률, 내가 이 반의 확률을 딱 뽑았는데 70점 받았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10분의 2겠지. 80점 받을 확률은 10분의 5겠지. 그 다음은 10분의 3이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분리해볼게. 그럼 이거는 70 곱하기 10분의 2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분리해볼게. 80 곱하기 10분의 5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분리해볼게. 90 곱하기 10분의 3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아, 결국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 거,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 거,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 거네. 얘가 평균이면 당연히 얘도 모르겠어. 평균이겠지? 같은 아이들. 오케이? 얘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균 구해주세요 하라고 하면 표를 그리시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다 못 그리더라도 일부는 좀 그리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왜냐면 규칙적으로 지금 1번 다음, 2번 다음, 3번 다음 해서 다 더하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이걸 내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학 1에서는 변수를 주고 K를 많이 썼었지. 근데 여기서는 I라고 쓸 거야. 기호를 I로 대신 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K 대신에 I를 쓰는구나 정도면 돼요. 됐니? 그래서 이게 스타트하는 번호가 몇 번이야? 1번부터 된 거 맞니? 끝나는 번호 몇 번이야? N번인 거 맞아? 그래서 XI, PI라고 쓰면 여기다 1 넣으면 X1, P1 맞아? 2 넣으면 X2, P2 3 넣으면 X3, P3 이렇게 쭉 더하겠구나 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 평균을 어떻게 표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실 수도 있어. 사실 이거는 요거는 계산용이고요. 요거는 복잡한 문제 해석용으로 활용이 돼요. 계산용은 사실 미안해. 오늘 늦은지 집에 가서 숙제만 잘 배운다면 계산용은 어려울 게 없어요. 뭐에 계산용은 집에서 이제 계산 연습해보면 되겠고 조금 더 신경 써봤으면 좋겠는 건 해석용. 되니? 자, 얘가 뭐에 대한 기대값이야? x에 대한 기대값이지.
x는 확률 변수지. 확률 변수는 보세요. 여기 x1, x2, x 얘네들이 x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 얘는 라지 x랑 같은 놈이라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거야? 기대값 혹은 평균 구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기대값이랑 평균을 표기하는 건 여기서 누구랑 모르겠어요? 시그마다 얘는. 요건 뭐라고 얘기하시면 얘는 확률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시그마와 확률이 뭐야? 평균 구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여기 가운데 있는 x의 뭘 구할 거예요? 평균 구할 거예요 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인정?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라고 하면 시그마랑 pi는 확률이지. 맞습니까? 평균 구해야지가 되는 거야. 근데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은 x의 평균인데 x에 뭐가 돼 있어 지금? 제곱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 평균 구해야지 거야. 누구랑 누구까지 읽으면 시그마랑 pi까지는 평균 구해야지. 근데 누구에 대한 평균? 얘에 대한 평균. 근데 얘는 지금 xi는 x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걸 뭐 했어요? 제곱했지. 그래서 이건 x 제곱의 평균이구나 하고 읽으실 줄 알면 다음에 우리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 분산이고요. 분산은 vx라고 표기할 겁니다. 됐어요? 근데 분산은 따로 또 조금 필기를 하셔야 돼요. 예문은 지우고 씁시다. 필기할 때 추가 필기. 분산의 의미 아셔야 합니다. 물론 계산만 간단하게 띡띡띡 할 거지만 의미 좀 아셔야 돼요. 자,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거에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분산의 의미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어? 근데 그럼 뭐야? 편차가 뭐야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편차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뭐 한 걸 얘기하는 거야? 뺀 걸 얘기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확률 이상률 변수에서 보면 별량은 뭐야? 확률 변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확률 분포니까 변수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별량은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뺀 게 되는 거야? 평균을 뺀 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확률 변수는 우리가 문자로 뭐라고 많이 써? x라고 많이 쓰기죠. 그 다음에 평균은 아까 뭐라고 쓰겠어요? 물론 expectation x도 맞지만 기호가 복잡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m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x-m.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편차가 되는데 그거 뭐 한 거의 평균인 거야? 제곱한 거의 평균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중학교 때 분산을 배우실 때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표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뭐 변수겠죠. 여기 써 있고 여기는 이제 뭐야? 상대도수가 이렇게 막 써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해? 그러면 얘랑 평균을 먼저 구해서 얘랑 평균이랑 뺀 걸 또 써. 편차로 썼고 맞아? 그 다음 거기다가 편차를 제곱한 걸 또 쓰고 그럼 얘네들 싹 다 더해. 평균 구해. 편차 제곱이 뭐야? 평균 구해서 그치? 중학교 때는 원래 그 편차를 제곱한 걸 또 싹 다 더했어요. 그 다음 남은 게 얼마에? 개수 나눴지. 원래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아련하게라도 중학교 때 기억이 좀 남아있다면 그게 계산이 어땠어요? 너무 더럽지 않았니? 나는 못하겠더라.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는 이 분산 구하는 방식을 야! 힘내! 중요한 거 한다고! 알겠어? 중학교 때 배우던 분산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불편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방식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계산 방식을 내가 먼저 스포를 할게. 알겠니? 식은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는 겁니다. 분산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x제곱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x제곱의 평균하고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x제곱의 평균.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x를 제곱하라는 거 아니야. x가 누구야? 얘네들이지? 얘네들 다 제곱해. 오케이?
그 다음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 거기서 뭘 뺄 거냐면 거기다가 m은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평균이라고 이렇게 했었지. 평균을 제곱한 걸 빼서 분산을 해. 오케이? 이게 계산을. 그럼 왜 저렇게 계산하느냐? 이 밑에 자료 쓸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할 거야. 자, 그럼 분산이라는 건 편차를 뭐 하는 거예요? 제곱한 거에 평균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시그마에 넣기 위해서 x를 뭐로 바꿀 거냐면 xi라고 바꿀 거야. 이게 확률 변수지니까. 맞아? 그리고 얘 죄송합니다. 이거에 뭐야?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내가 시그마에 넣을 건데 i가 1번부터 n번까지. 야, 그럼 요 x는 변환하면 xi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m은 그냥 상수입니다. 여기 변수가 뭐기 때문에 i가 변수이기 때문에 m은 그냥 스몰 m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한 거에 평균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곱한 거에 평균인데 그러면 시그마에 뭐가 붙어야 평균이야? 이랬거든. 여기를 했는데 시그마에다가 확률 곱해 합쳐져야 평균이라고 했지. 여기다가 뭐만 붙여? 색깔로 써드릴게요. 평균 구하겠다는 게 시그마 i가 계속부터 n번까지 pi에서는 이게 평균 구하려고 됩니다. 누구의 평균? 가운데 있는 애의 평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애라는 게 x에서 n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편차라는 거고 5에서 제곱한 거의 평균인 거야. 이거 좀 전개를 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걸 또 쓰시면 시그마 이렇게 분해서 쓰시면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라는 게 일단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랑 정리하시면 여기 2m은 상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m은 상수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내보내고 괜찮아? i가 1에서부터 n까지 뭐만 남아 그러면 xi 남고 p i만 남아. 괜찮아? 마지막 n 제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낼 거고 시그마 1번부터 그러면 n번까지 뭐만 남아? p i만 남겠지. 그럼 물어볼게. 얘는 시그마랑 pi가 있으니까 평균 구하려고 되는 거지. 뭐의 평균 구하려요? x를 제곱한 거 평균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줄이면 expectation x 제곱이 되는 거야. x 제곱한 거 평균. 얘는 마이너스 2m에다가 얘는 뭐야 이거? 시그마랑 pi에서 이것도 평균 구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그래서 얘는 x의 평균 구하려고 하는 건데 웃긴 건 얘가 뭐야? m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m 제곱인 거야. 머릿속에만 넣어보자. 일로 올게. 야 이게 뭐야? 이거만 평균도 맞긴 한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 확률을 다 뭐 한 거야? 1번부터 n번까지 다 더한 거지. 얼마? 이거 2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플러스 m제곱만 남아. 이게 뭐야? 분산이야. 그럼 정리하면 expectation x 제곱에다가 아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2m제곱인 거지. 얘는 m제곱인 거지. 더하면 마이너스 m제곱만 남지. 그래서 저기 m제곱 빼면 뭐가 돼요? 분산대요가 증명. 이게 계산이 훨씬 편해. 중학교 때. 오케이? 그리고 이 기본을 넣어서 읽는 연습을 해줘야 돼. 계속 할 건데 지금부터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알겠니?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수능 필기 잘해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분산은 무슨 값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분산이라는 거. 분산이라는 건 이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잖아. 그렇지? 그럼 분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1, 2, 3이라는 게 있어. 평균이 얼마야? 2? 그럼 평균이 2면 1에다가 2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2에다 1을 빼면 0인 거지. 3에다가 2를 빼면 1 되는 거지. 이게 뭐야? 평균으로부터 얘는 마이너스 한 칸 떨어지는 거고 얘는 0칸이고 얘는 한 칸인 거 아니야. 근데 편차는 되게 웃기는 법이 있다. 다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더하면 항상 0이니까. 그래서 편차를 왜 제곱해서 평균을 했느냐? 뭘 없애기 위해서?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1 되고 얘는 0 되고 얘는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0이
1이 0이 되면 평균으로부터 몇 칸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칸 되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겠네. 3이 4가 되면 편차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네. 그럼 그때 분산은 어떻게? 사실 커지겠지. 지금보다 0이랑 4랑 가지고 계산하면 분산이 더 커지겠지. 왜 더 커진 거야? 평균으로 더 늦었기 때문에 더 멀어지니까 괜찮아? 분산값은 점점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궁금한 거라고. 괜찮아? 그럼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질수록 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을수록 작아지겠지. 얘들이 만약에 2라고 쳐봐. 평균은 2잖아. 근데 편차는 어떻게 돼? 0, 0,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산이 얼마겠어? 0이겠지? 그 말은 뭐야? 얘들 다 평균이랑 비슷해요 이 뜻인 거야. 근데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들이 평균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안 비슷하다는 얘기야? 안 비슷해요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분산 자체가 평균으로부터의 원래는 거리예요. 괜찮니? 원래는 거리인데 그걸 조금 더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잖아. 그치? 많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지. 모여있을수록 흐트러져 있지 않다라고. 오케이? 모래가 있는데 내가 여기 옆에다 꾸준히다 이렇게 잘 모아놨어. 그러면 그 흩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박찬이 발로 맞춰 놓았어. 그럼 흩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 괜찮아? 그리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을 구한 거 제곱을 빼면 되겠구나. 요건 필수입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 편차인데 여기다 쓸 게 칸이 없어가지고 표준 편차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중3 때 배웠던 것도 하시겠지만 표준 편차는 요거 돼지꼬리 땡처럼 생긴 걸 앞으로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잘못 쓰면 너무 육자처럼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돼지꼬리 땡이라고 써요. 막대기가 나와서. 괜찮니? 시그마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x의 시그마 하면 이거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인 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vx가 뭐야? 분산이지, 분산.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뭐야? 평균과 분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구조가 웃긴 게 그러면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분산이 필요한 거지.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든 분산을 구하라고든 일단 뭐부터 구하는 것이 돼. 평균 구하는 것도 찬찬히 시작하시면 이게 괜찮습니까? 네, 쓰실 거 쓰시고 우리 한번 실전 연습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썼어? 거기 우리는 이걸로 할게요. 쭉 보면은 453번, 55번 나왔어. 455번. 이쪽으로 치울게요. 증명 열심히 했지만 증명이 이해가 안 가도 식을 외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은 455번 보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죠. 괜찮니? 그럼 이때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야, 그럼 생각해봐. 확률 변수가 뭐야?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아니야? 문제 줄 쳐. 중요하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몇 번 던지기 때문에, 2번 던지기 때문에 6의 약수가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최소는. 빵만 나올 수도 있겠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여기 생각해야 돼. 그 생각 안 연습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배우는. 오케이? 그럼 6의 약수가 몇 번 나올 수도 있겠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또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2번 나올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6의 약수가 얘는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니? 6분의 이게 x일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6개 중에서 4개인 거 아니야? 3분의 2인 거지. 그럼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그럼 얘는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되니까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겠네. 그래서 9분의 4. 괜찮아? 근데 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온 게 나오고 안 나와도 되고 안 나오고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3분의 2랑 3분의 1이랑 곱해서 9분의 2가 되는 거지. 맞아? 요 밑에 것도 안 나오고 나오니까 9분의 2겠네. 그 둘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9분의 4인 거야. 빨리 필기하셔야 돼. 요거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다 나오는 확률은 실수 너비해야 돼. 안 나온 확률이 3분의 1이구나. 죄송해요. 여기는 9분의 1입니다. 그 나오고 나와요잖아요. 나오고 나와요. 그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9분의 4인 거지. 그리고 내가 계산 잘못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 다 더해서 1 되는 거 맞아 지금? 확인하면서. 알겠지? 내가 계산 실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해라? 평균이랑 expectation x는 x 평균 구하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vx는 x 분산 구하세요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표준 편차 구하세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부터 먼저 구합시다.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돼요. 근데 확률이 보통 분수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리 평균을 해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 얘는 잘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곱하면 얼마야? 분모는 그래서 다 얼마나 통분된 거야? 그보다 통분된 거야. 그 다음에 0이니까 0이랑 1이랑 곱하면 0이죠. 1이랑 4랑 곱하면 4네요. 2랑 4랑 곱하면 8이죠. 그래서 9분의 12고 3분의 4가 평균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분산을 구하려면 얘들아 체크.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지.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그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건데, 제곱의 평균은 별게 아니라 이 x를 제곱해봐. 제곱하면 얘는 0이고 맞아? 얘는 1이고 얘는 4지? 이 상태로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 제곱의 평균은 9분의 역시나 이렇게 통분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분자는. 그래서 0 곱하면 4 곱하면 16 그래서 9분의 20. 근데 가끔 제곱의 평균 구하면 신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아직 분산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 9분의 20이고 빼기 평균을 뭐한 걸 빼야 돼? 제곱한 걸 빼야 되지. 3분의 4를 제곱한 걸 빼야겠네. 그러면 9분의 16이니까 9분의 4만 나는 분산은 9분의 4.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죠? 그럼 간단합니다. 분산에다 뭘 씌우면 돼? 루트 씌우시면 돼. 되니?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자,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49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표가 있는 애들이고요. 하나는 표가 없는 애들이야. 못 풀리는 거는 별표 주고 봐도 되는데 표가 없는 애들은 표를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트라이 해보고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싹 다 한번 연습하면서 해볼게요. 알겠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좀 차려. 자기가 싫으면 뭐? 자기가 싫어서 뭔 소리야? 자기가 싫은데 이게 뭐